여기서 그 얘기 해보고 싶어요. 멘탈 관리. 사실 멘탈을 관리한다기보다 멘탈을 어떻게 키워놨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했을 때 되게 좋은 건데, 제가 인턴 때부터 사고가 정말 많았어요. 인턴 때부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다 실패와 혼남과, 왜냐면 들어갈 때 인턴이 3명이 들어왔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이 2명은 수석이에요, 거의. 나는 하나도 몰라. 약 지어달라고 하는데 약 지었는데 새 5마리 죽일 뻔했어요. 구충제 잘못 지어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원장한테 욕먹고, 야간 근무할 때 보호자분이 이제 입원시켜둔 아이가 잘못해서 죽었어요. 근데 밤에 하필 내가 나갔는데 출근했네? 보호자님이 저기 뛰어와요. 바로 와. 그냥 싸대기를 빵 맞고.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가 나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실패지? 이러면서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만큼 확실했어요. 나는 모른다는 걸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밑바닥부터 배우겠다. 그래서 원장님한테도 뭐 잘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다음 내가 배우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잖아요. 잘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잘 봤어요. 병원에 실세가 누군지. 딱 봤는데 부원장이야. 부원장님이 모든 진료를 다 봐. 그래서 딱 부원장 보니까 머리가 없어. 솔로? 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원장님을 바로 원장님 소개팅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과외야. 그 다음날부터 나를 부여잡고 과외를 시켜줘. 샴푸, 약 샴푸를 먹고 피부약은 이렇게 줘야 되고. 소개팅에서 잘 됐었나 봐요. 안 됐지. 안 됐어도 그래도 한번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했어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헤어스타일, 머리 없어. 머리를 그때 당시에 백컷 머리가 유행했어요. 미용실 데리고 가, 머리 바꿔줬어. 지금까지도 10년 지났는데도 백컷 머리야. 10년 지났는데도 백컷 머리. 어쩔 수 없어, 백컷 머리. 근데 지금 결혼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나에게는 정말 스승이에요, 스승. 그래서 그런 멘탈 관리는 인턴부터 시작해서 1, 2, 3, 4, 5년 차 때 제가 겪었던 안 좋은 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일에 대해서 몰두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의사가 난 너무 프라이드가 있고 너무 사랑스러워. 그리고 내가 겁나 멋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쉬는 시간에도 내가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일을 끝나고 나서 뭘 해야 되지? 집에서 그냥 누워서 자고 TV 봐요.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운동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뭐 낚시도 괜찮고 애니메이 아무거나 나를 위한 시간을 꼭 가져야 되고, 제가 또 집에 가족분 꼭 얘기하는 거는 나를 위한 1시간 동안 멍 때리는 시간을 달라고 해요. 그냥 나를 위해서 1시간 동안 멍 때리게 해달라. 그 시간이 저한테 되게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멍 때리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그때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그래서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는 항상 퇴근하고 나 진짜 행복했나?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흐리멍텅해지면 뭔가 일이 한 번 발생했을 때 내가 그걸 정리를 못해요. 뭐 죄책감, 자책감, 왜 얘네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이런 게 계속 그런 수렁터리로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개척하는 일도 있지만, 사실은 상대방에게 칭찬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가 넌 괜찮아, 넌 정말 잘하고 있어, 지금도 충분히 멋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친구 멀리 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해왔어, 네가 하는 거 겪은 거 아무것도 나 때는 말이야. 제껴야 돼. 그건 제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저 또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만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에 대한 멘탈 관리의 큰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스스로 멘탈 관리하는 거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발전시키는 거에 대한 재미를 찾아야 돼요.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목표가 하나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사람을 찾아요. 누가 있지? 잘난 사람? 스티븐 잡스? 일론 머스크? 이런 분들의 책을 읽어봐요. 그럼 나랑 공감대가 있어. 그런 게 멘탈을 잡아줄 수 있다. 수의사가 이제 안락사라고 하는, 정말 하기 싫은 그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스크래치가 남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부족해서 아이를 놓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좀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이건 수의사 제 후배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치료를 해서 아이가 좋아진 거는 그거는 그걸로 끝난다. 대신 안 좋아진 애들이 그냥 놓치고 얘가 이렇게 해서 떠나갔구나 멈추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 인지를 집요하게 그걸 알아내야 됩니다. 물론 정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내가 스스로 찾는 노력이 있어야 그 다음 아이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가 있고, 그건 당연히 수의사로서의 책임감이라고 봐요. 보호자부 요청해서 안락사를 하더라도 나 자신으로는 이 질환이 안락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 되고, 그 치사율을 어떻게든 다음에는 살리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말은 쉽게 하지만 되게 힘든 거예요. 내가 보던 환자가 근데 그 기록을 다시 꺼내가지고 맞아요. 그걸 다시 분석을 하고 자료를 찾아본다는 게 자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인데 참 그런 거에서 참 존경스러워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야 내 자신이 발전이 돼요. 제가 안 쉬운 거는 세미나나 어디 강의를 봤을 때 내가 너무나 잘한 것만 얘기를 해요. 수술해서 좋은 결과, 치료해서 좋은 결과, 나 잘했다. 대신 안 좋았던 애들은 데이터를 지워버리죠. 근데 이걸 역으로 안 좋았던 데이터를 소개를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청강들에게 사람은 그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모탈리티 컨퍼런스를 맞아요. 해가지고 환자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이제 세미나들이 많은데 동물 쪽은 그런 게 없겠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동물들은 아이가 됐을 때에 대한 부분 노출시키면 그 병원은 수술하면 병원, 실수가 많은 병원, 예를 들어서 또 저희처럼 2차 병원일 때 착된 것만 소개를 하면 레퍼를 누가 보내? 이 병원 보내면 죽는다. 그런 인식 자체가 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조금 개선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보호자분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저희가 무슨 신이 아니고서야 아이를 어떻게 다 영생을 시키겠어요. 그죠? 현대 의학 기술이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나에 대한 기술이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를 해서 그거를 공부를 하고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해야 되는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부분이 좀 크죠. 그죠? 맞아.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베테랑에 대해 질문하고 싶어요. 베테랑은 수의사 선생님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그 유튜브 채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은 수의사분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그 디스커션하고 강의하고 하는 채널인데, 설립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그걸 하면서 좀 느낀 점, 네, 이런 거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떠한 다른 외국의 유튜브를 보고 실제적으로 수술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가 있어요. 저는 수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한 정보에 되게 목말라 있었어요. 이전에는 정말 주스병 사들고 잘하시는 원장님한테 가고 뭐 바닥 치우면서 하나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새는 검색을 하면 뚜둑 나오잖아요. 그죠? 요새는 이제 속칭 유선생이라고 불러요. 유튜브에 수술 영상들이 많이 올라 있어서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분의 수술을 많이 보면서 제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 선생님의 손기술, 그 선생님 수술하는 항목들, 이걸 똑같이 카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국에는 없는 거야. 수술 영상을 올리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왜냐면은 수술 영상을 올리면 내 기술을 전파하는 것 같고 혹시나 실수될까 봐에 대한 부담감이 크니까. 이미 근데 외국은 다 퍼져 있었어요. 심지어 고 원장님은 유튜브로 라이브 서저리도 하세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분의 유튜브를 참고해서 똑같이 카피한 거예요, 사실은. 그분한테도 메시지 남겼는데, 너 거 카피할 거라 아무 대답 없어. 무시한 거죠. 넌 뭐야? 그래서 어쨌거나 수술 영상을 막 올리다가 거기에 이제 시청하시는 수의사 선생님들도 좀 늘고 피드백도 들릴 거 아니에요? 처음에 엄청 부정적이었어요. 네가 뭔데 수술 영상을 올리냐? 저런 걸 영상 띄우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가진료가 아직 허용이 되잖아요. 객군들이 봐서 수술 따라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런 댓글들이 한동안 수의사 커뮤니티의 제 욕이 이만큼, 저는 즐겼어요. 왜? 저게 뜨면 노이즈 마케팅이 되니까 내 구독자가 늘거든. 그 글 때문에 500명 늘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만약 멘탈 무너졌으면 못했을 거예요. 이제는 사실 수의사들이 병원을 하면서 지방병원에 있는 원장님이 사실 세미나를 들으려면 서울까지 가야 되잖아요.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과 학생들이 왜 하필 다 서울로 가야 되느냐, 그런 걸 사실은 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플랫폼에 대한 교육 세미나를 제가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요새 그런 IT 기술 보면 너무나 좋은 게 카톡, 유튜브 플랫폼 이런 게 너무 편해요. 학회 이런 걸 한번 이제 모여서 하려면은 돈도 엄청 많이 들잖아요. 네, 유튜브로 풀어나간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후배들 얘기하는 거는 너무 수익에 관련된 책만 읽지 마라.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앞으로 발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된다. 점점 소비자들은 간편하고 심플한 걸 원하고 시간적인 고효율을 원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세미나도 정말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플랫폼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봐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에 청강에 100명, 150명, 300명에도 1000명까지도 라이브가 되니까 이보다 효율적인 세미나가 어디 있어요. 대관료를 1000명이 들어가는 데를 찾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시시때때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보고 내가 원치 않으면 안 보고, 이걸 가능하다는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었던 거죠. 모여있는 수의사의 커뮤니티가 하나 딱 형성이 되니까 단점이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생기니까 뭔가 내가 물어볼 수 있는 그 지식에 대한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죠. 맞아. 내가 물어보는 게 너무 하급이면 좀 창피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취지로 만든 거 아니거든요, 절대. 이게 무슨 큰 학회도 아니고 뭔가 아카데미컬한 게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임상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나 이거 모르겠어. 지금 빨리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카톡에 톡 올렸을 때 여러 명, 300명의 원장님들이 나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 이러면서 다시 올려주고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이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그런 플랫폼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외국에 갔을 때 가장 눈여겨본 게 세미나를 듣거나 뭐 할 때 질문을 엄청 해요. 뭐 질문 any question? 이러면 바로 손이 막 이래요. 근데 한국은 질문 있습니까? 딴 데 쳐다보고 하죠. 그게 가장 큰 문화 차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강의할 때도 마지막에 이메일 주소 띄워놓고 이쪽으로 맞아요. 문의 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메일 막 들어오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 질문 안 하면 게임 셋이에요. 이메일 같은 거 안 받아. 바빠 죽겠는데 왜 받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질문 있어요? 이게 들다가 F 맞으면 어떡해? 찍히면 어떡해? 아무 말 안 하다가 내 돈 들여서 세미나 들으니까 그때부터 앞자리에 앉게 돼요. 내 돈 들여서 세미나 들으니까 내 돈 아깝잖아요. 이해 못하면 그때 손 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무식한 질문도 해야 된다고요. 무식한 질문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절대 비난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에서도 어이없는 질문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 하는 건데 그게 첫 스타트가 안 되면 저는 발전 속도가 엄청 느리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모르고 있는데도 아는 척. 근데 이게 곧 환자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환자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솔직해지자. 내가 어떤 거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려면 3시간, 4시간이 그렇죠. 걸릴 게 맞아요. 누군가가 하면 그거를 딱 짚어주면 그렇죠. 그게 5분 만에 그럼요. 지식으로 습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바쁘잖아요. 일을 하다가. 약이 없어요. 이런 약 써도 돼요? 용량이 얼마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 바로 용량 알려주고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만든 거죠. 더 커지면 사실은 조금 저도 학회라는 부분들을 꾸려나가서 좀 기존 학회와 다른 부분들을 조금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또 꿈은 이런 베테랑 회원분들 같이 미국 캘리포니아 가는 거예요. 아까 살짝 말씀해 주신 캘리포니아에서 뭐 초청 받으셨다고. 미국에 있는 수의사 선생님 학생들이 조금 저를 초청을 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 사람도 같이 가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이제 연결 다리를 좀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매력인 것 같아요.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은 글로벌하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도 모집할 수 있고 또 우리 한국의 수준도 이런 간접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럼 고 원장님 앞으로의 꿈? 건방진 꿈일 수도 있어요. 수익의 한 획을 그고 싶다가 제 꿈이었어요. 그거를 사실은 인턴 때부터 해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불러왔어요. 사람 다 웃죠. 무슨 획을 긋냐, 뭐냐. 내가 은퇴할 때 고대량이라는 수의사가 이런 사람이었지. 이게 제 꿈이에요. 수술을 꼭 잘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이바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 학교 동문들 사이에서는 이미 획을 그었고 워낙 유명 인사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획이에요. 거꾸로 그었어. 이렇게 그었는데 거꾸로. 그럼 이제 고대량 원장님 인터뷰 잘 들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동물병원 유튜브 채널도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거예요. 여기 먹량 거탑이라는 채널도 아마 보호자분에게 유익한 이러한 정보와 재미있는 컨텐츠를 아마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이 있어야 더 좋은 컨텐츠와 신나는 컨텐츠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웨이브만 한 번만 할게요. 웨이브 한번. 하나, 둘, 셋.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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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